먼저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의 최혜영 사무관님께서 미술진흥법 주요 내용과 시행 준비 계획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설명은 미술진흥법에 대한 간략한 개요와 함께 진흥법 내용을 4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파트랑 내년에 시행될 예정인 미술계 기본지원체계와 공공미술인회, 그리고 2026년에 시행 예정인 미술서비스업에 대한 제도와 마지막으로 2027년에 시행 예정인 재판매 보상 청구권 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개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문학, 공연, 출판 등 다른 창작 분야의 장르와는 달리 미술이라는 장르에는 법적 기반이 부재했습니다. 이에 따라 업계나 작가를 대상으로 한 제도적인 지원이 부족해 이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서 한국 미술이 국내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제 주목을 받게 되고 또 디지털화라든지 저작권이라든지 향후에 일어날 미래 변화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겨 이에 대한 내용 기반으로 해서 미술진흥법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미술진흥법 제2조에 정의 조항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 정의 조항에서는 미술, 미술품, 미술기록물, 미술전시, 미술서비스업, 그 다음에 공공미술품에 대한 정의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 공공미술품에 대한 내용은 후술 드리도록 하고 미술과 미술품, 기록물, 전시, 서비스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미술에 대해서 예시를 회화, 조각, 화마, 미디어 아트, 설치 미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표현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에 규정이 되어 있고, 이것을 작가가 활동을 통해서 창출한 유형의 창작물을 미술품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미술 활동 과정에서 생성된 보존 가치를 지닌 기록을 미술 기록물이라고 하여 미술품 관련한 또는 미술 전시 관련한 비평문이라던가 다양한 자료를 아카이브할 수 있는 그런 아카이브 내용 또한 정책적, 제도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미술 전시 미술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2026년에 시행 예정인 내용과 함께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2조의 정의조항을 기반으로 해서 정책지원체계, 공공미술은행, 미술서비스업, 그리고 재판매 보상 청구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지원체계입니다.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에 대해서 규정을 해 두었습니다. 국가 및 지자체가 기본적으로 챙겨야 할 의무, 즉 미술진흥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지원을 하며 또한 미술진흥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점을 규정하였고, 이 외에도 각 분야별로 미술의 각 분야별로 지원해야 될 사항을 세부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창작 공간을 확충한다거나 지역 미술을 활성화하는 내용, 그리고 국제교류를 지원하고 미술 관련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내용, 미술 관련 단체를 지원하는 것, 미술 분야에 있어서 공정한 거래와 유통 질서를 조성하는 것, 미술 분야의 소비자를 보호하고 미술 분야 연구조사 등을 지원하고 진흥하는 것에 대해서 규정을 해야 했고, 분야별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률상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체계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기재되어 있는 9개의 조문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의무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문체부 장관은 미술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세부계획을 1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이외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며 통합미술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내용도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미술 서비스업을 활성화한다든가 공정거래와 유통질서를 조성을 해야 될 의무, 미술 분야의 연구조사 등을 지원을 하고 미술 분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내용, 앞서 말씀드린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와 함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체부는 미술진흥 그리고 공공미술품 관련해서 전담기관 또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역을
관리하는 것 외에도 미술품의 낙찰 가격과 경매 대금의 완납 여부를 공시하거나 또는 이제 자신이나 친족이었던 자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자가 소유 관리하는 미술품을 경매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고시할 수 있는 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사전 고시나 이 공시하는 내용이 어떻게 공시하거나 사전 고시해야 할 것인가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은 하위 법령을 통해서 마련이 될 예정이고 2026년에 시행하기에 앞서서 업계에 충분한 의견 수렴이 있을 예정입니다.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대한 사업인데 정부안 기준으로 일단 예산을 작성을 했고요.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2시부터 시작이어서 처리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공모 준비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수령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작가 지원 부분입니다. 저희 이제 신진 작가의 시장성 강화를 하고 그리고 작가 지원에 있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전속 작가제 지원의 경우에는 화랑과 전속 계약이 되어 있는 작가들의 시장 진입 관련입니다. 화랑이 전문적으로 판매 기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서 신진 작가 작품 판매를 지원할 예정이고요. 또 이 중에서 우수한 작가들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프로모션, 단체 전시나 네트워크 등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2023년 올해의 경우에는 연 100명 단년 지원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또 관련해서 이제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인력도 확대해서 180명으로 늘렸습니다. 그 다음에 비전속 신진 작가의 시장성 강화 부분입니다. 화랑 소속의 경우에는 저희가 전속 작가제를 통해서 꽤 오랫동안 지원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화랑 소속이 아닌 작가들의 경우에 대한 지원이 부족했습니다. 이에 내년도 신규 사업을 마련을 해서 신진 작가 중에 비전속 작가에 대해서 아트페어를 참가를 지원해준다던가 작가들 간의 네트워킹을 구축하고 작품의 도록이나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또 IP 활용한 머천다이징 상품을 개발하는 등 종합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을 예산을 13억 원 정도 반영했습니다. 문체부 장관은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 내에 공공미술은행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설치된 공공미술은행에서는 공공미술품에 관한 기본적인 통계나 실태조사를 할 뿐만 아니라 관련된 전문적인 관리, 취득, 활용, 처분 등을 통합적으로 담당을 하게 됩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정부미술품, 정부미술은행과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 미술품의 경우에는 미술품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법 제도가 없어서 근거법령을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술에 대한 전문적인 법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서 근거법령을 단순한 시행령이 아닌 미술진흥법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또 관리되는 대상을 확대해서 기존의 국가가 소유한 중요한 미술품뿐만 아니라 지자체나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등이 관리 업무를 위탁해서 중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미술품을 함께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정부미술은행을 설치한 전문기관은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인데요. 공공미술품 그리고 미술품을 관리할 전문기관 역시 국립현대미술관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영국이나 미국, 호주 등에서 국가 미술품을 관리하는 체계와 동일합니다. 다음으로 미술 서비스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술 서비스업의 각종 분야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내용입니다. 업계 분류는 현재 규정상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미술품 대여 판매업,
미술품 감정업, 그리고 미술 전시업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2022년에 조사된 것을 기준으로는 현재 화랑업은 831개, 경매업은 12개, 그리고 아트페어를 미술품 대여 판매업으로 분류하여 72개가 국내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확인이 되고 있고, 아직 미술품 자문업이나 미술품 감정업, 그리고 미술 전시업에 대한 통계는 부재한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내용을 차차 보충할 예정입니다. 또 새로운 형태의 미술시장 참여자가 이 서비스 업계 분류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조각투자업이라던가 NFT 작품 발행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증권 분야 제도를 정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 정비의 결과가 나온 뒤에 이제 순차적으로 검토가 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미술 서비스업은 신고제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신고제 같은 경우는, 신고제의 의미는 업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 신고한 내용 중에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업을 승계하는 경우에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는 내용으로 요건이 충족이 된 경우에는 바로 수리가 되는 내용입니다. 신고행위는 기속행위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특허나 허가같이 지자체 또는 행정기관에서 이 요건이 적당한지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판단을 하는 특허나 허가 같은 경우에는 주체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신고는 그와 달리 이제 행정 주체의 재량이 없고요. 최소한의 규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신고제는 해외 화랑이 국내 지정을 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신고를 하신 경우에 기초지자체장은 적법한 신고인 경우에는 수리하고 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비스업 신고를 할 수 없는 자는 통상적으로 다른 분야에서도 신고를 할 수 없는 결격 사유를 가진 자와 동일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술 서비스업의 업자의 공통 의무입니다. 미술진흥법 제19조와 제33조 등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아주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지 아니할 것, 적정한 용역 대가를 지급할 것,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미술품을 구입한 소비자에 대한 권리도 규정을 하고 있어서 작가 또는 미술 서비스업자에게 구매자가 진품증명서 발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해 두었습니다. 이는 소비자 보호를 하고 미술품의 위작 유통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갖고 있는데요. 법상에 현재 법문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진품증명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작가 미상인 작품이라고 한 경우에는 진품 증명서를 발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될 텐데, 그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하는 것으로 가름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미술품 대여 판매업, 이 서비스업 종은 이 전체 서비스업 중에서 미술 전시업과 미술품 감정업을 제외한 업종 같은 경우에는 미술을 유통하는 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들에게는 자신이 유통한 미술품에 대해서 내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고요. 또 해외 온라인 플랫폼 활용 및 사진 및 영상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여 한국 미술작가의 해외 시장 진입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작가를 홍보하고자 하는 국내 화랑입니다. 지원 규모는 건당 최대 6천만 원 이내의 차등 지원입니다. 동사업은 단연 지원으로 올해 총 23개의 화랑을 지원을 하였고요. 올해 선정됐던 단체를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시행하여 내년도에 지속 지원 여부 단체를 다시 선정할 예정입니다.